예, 예. 원장님의 인사 한 말씀 듣고 시작할게요. 예.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름은 아시죠? 예, 김석준이고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자 아로마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아로마의학 전문의인 김석준입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DIY가 뭔지 아시죠? 네, Do it yourself. 직접 만들어서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자기 피부에 맞게 오일을 브랜딩해서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아로마 오일, 또 식물성 오일, 또 아로마 워터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만드는 시간은 5분, 10분이면 다 끝나니까 또 각각 쓰이는 오일에 대해서 이제 설명과 함께 이제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첫 번째 퀴즈를 낼게요. 선물 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 소개 좀 해봐. 소개 좀 하세요. 어찌 이 자리에 오시게 되는지. 이 요새 이제 인터넷에 많이 나오죠. 요새 잠깐만. 음악 프로그램 좋아하시나요? 음악 프로그램. 요즘 Sing Again 뭐 쓰린가 하던데. 그 가수들을 많이 나오죠. 꿈숨찐이 뭔지 한번 아시는 분? 꿈숨 약자예요. 꿈숨찐. 검색하면 안 나오나? 여기 이제 가수들이 저는 이제 음악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분들 가수가 되기까지 또 일종의 알리고 싶어서 그 노력 과정을 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나와서 자기는 꿈순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놨는데, 프로그램 안 보시고만요. 거기 나온 가수들이 다 무명이잖아요, 무명. 그래서 이제 정답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꿈을 숨긴 찐 무명. 이게 이 아로마 현실 세계가 사실 이래요. 아로마 아무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많이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도 활용이 많이 못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기 전북 부안에서 저기 국제 아로마 테라피스트 공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오혜정 선생님한테 그 아로마 세계 현실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뜬금없어요. 갑자기 원장님께서 시간 될 테니까 어떻게 아로마를 나눔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누자고 해서 오케이는 했는데 조금 긴장돼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부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줄포라고 있어요. 네. 역시 분명히 좋네. 네. 그래서 거기서 최근에 이제 제가 1월 12일 날 이사를 갔어요. 저희 엄마가 거기 살고 계셨는데 제가 마침 또 대구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사를 해야 되니까 와 좋은 상가가 나왔어. 이제 꼬셔가지고 혼란 넘어가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로마 이제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 원장님께서 이런 세미나를 여신다고 해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뵙고 싶은 게 제 로망이에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네, 저 멀리 있는데 정말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실 의료인들의 아로마를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랜 시간
오래전부터 그 아로마를 접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나누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제가 쭉 알고 있거든요. 기사도 보고 너무 그게 같은 이제 오일러로서 존경스럽고 많은 이제 의료인분들 선생님을 좀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우리 엄마가 살고 있는데 멀지도 않은데 뭐 뵙고 싶다 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뿜뿜을 했었는데 딱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바로 댓글로 신청합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일러들한테는 정말 그 굉장한 이 존경받는 분이에요. 선생님 본인이 그렇다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어. 저래 되게 존경받는 분이시고 언젠가 한번 만나면 정말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제 저희 오일러들에게 희망이기도 하고 존경이기도 하고 또 많은 의료인들이 그렇게 이제 선생님을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느냐면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오일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임전을 하고 하는데 졸립지 않으려고 마른 오징어 먹으면서 갔어요. 아는 언니를 만났는데 미안하다 진짜 오징어 아까워서 이제 다 먹었거든요. 근데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언니 나 속이 좀 불편해 그랬더니 자기가 뭐 하는 오일인데 먹어볼래? 그러니까 어머 날 10여 년 됐으니까 오일도 먹고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딱 조금 남았다고 프랑킨 어쩌고 저쩌고 그때 당시에는 프랑켄슈타인밖에 아무튼 줘봐 먹었는데 세상에 무슨 약도 아닌데 1분도 안 돼가지고 속이 탁 풀리는 거야. 이건 또 뭐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언니 나 무릎이 좀 아픈데 초보였거든요. 초보 운전자라고 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해요. 기업이나 강공서에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특징 이런 거 강의를 하는데 이 초보가 막 오른발로 막 이렇게 하고 1박 2일 힐 신고 강의하는 무릎이 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년 가서 침 맞고 있었어요. 무릎을 잘 못 꿇고 이랬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근데 여기 좀 괜찮아지는 건 없어?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5mm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일단 줘봐. 바르는데 한 병 다 발라가니까 아플 때마다 강하니까 한 방울만 발라. 그래서 좋고 병을 다 쓰고 나는데 안 가도 돼요. 한의원에 70% 정도 좋아지니까 한의원 그게 돈이 되겠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제 의방암 환자인 후배도 만나고 이제 하다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 게 저희 엄마가 이제 어깨가 너무 아프신 거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인대도 다 끊어지고요. 막 이러니까 그 있는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무릎도 아프시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빨리 죽고 싶어. 너무 아프니까. 응? 그랬어. 그랬지. 자식들 마음은 안타까운데 어떤 오일들을 통증에 도움이 되는 오일들을 좀 블렌딩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블렌딩을 하실 수 있는데 정말 별로 기대도 안 했는데요. 하루 그러니까 낮에부터 발랐어요. 다음날 아침에 엄마 어때? 그러니까 진짜 나도 놀래가지고 진짜 근데 어깨는 무릎은 괜찮은데 어깨는 또 그대로래. 어디 레시피를 가르치다가 원액비율을 좀 높였거든요. 어깨도 괜찮아지고 저는 이렇게 아로마를 제가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너무 몸과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떻게 이해를 안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아로마를 공부해서 아로마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아로마 강의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만족도가 제일 향기가 다 알았어요. 저는 그냥 말만 하는 그래서 이 향기가 제가 보니까 몸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 마음도 살리고 몸과 마음과 얘는 영혼까지 치유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로마 공부하면서 우울증 걸리는 건 불가능해. 그래서 마음이 고장나거나 몸이 고장나거나 영혼에 그런 어떤 내면색이 깊은 곳에 문제가 있을 때
에센셜 오일을 그 세 가지를 다 다루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인간만큼 어떤 의약품보다 더 효과적이다. 아마 이것의 이런 효과를 원장님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목청을 높여서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 삶 속에 가져오는 것은 정말 눈이 있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 즉 눈이 있어요. 눈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분들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이제 우리 아로마를 나눌 때 여자 선생님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요. 가정에 혼잡하다고 했어요. 조금만 공부하면 한으로 이제 저는 국내도 공부를 했고 해외도 공부를 했는데 해외에서는 특히 이제 프랑스는 아로마 자체가 메디컬로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평범한 일반인이 아로마를 강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아해요. 왜냐면 기본 의대나 약대에서 이 의대에서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약이에요. 약을 분류되어 있어서 프랑스 아직 약사가 처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하고 가면은 뭐 양약도 있지만 뭐 유칼립투스 몇 번 그렇게 해가지고 먹거나 바르거나 향기 맡아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메디컬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프랑스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공부해서 나누는 게 사실 맞아요. 의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부 안 하는 의사들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저 원장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게 선생님들께는 너무 큰 복인 것 같아요. 저처럼 맨날 기다려서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들께서 뭔가 마음 좀 치유되고 건강에 지게 되기를 저는 정말 기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할 말을 다 하셔가지고 저는 강의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순지라고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그 가치와 철학을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고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볼 때 가수들한테 굉장히 그걸 많이 느껴요. 20년 무명, 30년 무명 그렇잖아요. 아직도 이제 아로마는 일반인들에게는 그런 세상이에요. 유명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생활 속에 아로마 이걸 기획하게 된 게 아까 우리 오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만 알면은 얼마나 생활 속에서 자기가 병원에 가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이 바르는 오일을 언급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아유베다, 인도의 생활학 아유베다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아유베다는 생활의학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가 아프고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따지는 게 인간과 관계, 또 용어로 관계, 자연, 그걸 다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베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환자한테 질문하는 게 어디가 아프냐가 아니에요. 당신의 그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당신이 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평상시 먹는 음식이 뭡니까? 어떤 생각으로 삽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정신이 치유되면 육체는 많이 또 치유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 아유베다가 이제 인도에서 샤크라 해가지고 여러 학자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는 못한데 이 강좌를 하기 전에 아유베다가 어떤 의학인지는 알고 우리가 강좌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에센셜 오일, 원래 아로마 너무나 많이 알죠. 다 알아요. 아로마 테라피, 아로마 오일. 근데 이게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풀 같은 거 있으면 다 허브라 그러죠, 허브.
그럼 허브 그 개념이 뭔가? 개념이 뭘까요? 허브가 뭘까? 허브. 많이 듣잖아. 허브가 뭐야? 허브는 응. 냄새 나는 거. 냄새 나는 거. 그것도 좋은 이야기야. 향기 나는 거. 아로마가 향기고. 허브를 많이 언급하지만, 이제 이 현대적인 의미를 돌이켜 봐보면, 원래 허브라는 말은 그 라틴어 헐바에서 유래됐어요. 푸른 풀, 초본식물. 근데 현대적인 의미는 이제 식물 분류를 그 철자가 잘못되는데, 그 BC 300년 전 그 아리스토텔레스 제자 테오프라투스가 식물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교목, 큰 나무, 관목, 허브 세 가지를 분류를 했죠. 그래서 교목은 8m 이상 큰 나무를 말하는 거고, 관목은 줄기와 가지가 구분되지 않는 작은 풀, 그리고 이 푸른 풀, 허브로 분류를 했는데, 현대적인 의미로서는 이제 이걸 향신료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의료용으로 쓸 때 이 통틀어서 큰 나무도 허브예요. 삽목이라든지 소나무 같은 것도 허브에 속합니다. 현대적인 아로마 의학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DIY를 하는데, 이 오일은, 에센셜 오일은 그냥 발라서는 안 돼요. 그 피부 민감도 때문에, 물론 바를 수 있는 오일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식물성 오일과 섞어서 브랜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식물성 오일은 뭐고, 에센셜 오일은 뭘까요? 이렇게. 식물성 오일은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코넛, 또 그래프시드, 포도씨 오일, 또 많이 있네요. 동백씨 오일, 알몬드 아시죠? 알몬드, 또 윗점이라고 그 밀베아 오일, 그리고 달맞이꽃, 이브닝 프라이머즈, 마카다미아, 아르간 많이 드셔보셨죠? 아보카도, 이런 것을 냉 압착에 의해서 뽑아낸 게 식물성 오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에센셜 오일과는 성분이 완전히 틀리죠. 에센셜 오일은 이제 증류에서 뽑아내는 탄소와 수소 화합물이죠. 여기에 이제 알코올기가 묻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뭐가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지방산이에요. 지방산 구조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제 이 식물성 오일하고 이 에센셜 오일을 농도를 조절해 가지고 그 피부 질환에 맞게 이제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습진, 무좀, 화상이라든지 다 그게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 몸 피부하고 제일 유사한 식물성 오일이 뭘까요? 누구죠? 선물 드리세요. 오, 어디 계세요? 어디 근무하세요? 공부는 안 하는데 네. 오빠 오늘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한 문제를 서운하니까 두 문제. 이 오일 중에 가장 그 항산화도가 높은 오일이 있어요. 항산화도는 뭐냐면, 천연 항산화 요소가 뭐냐면 비타민 E인데, 비타민 E 함량이 제일 많은 오일이 있어요. 조용하시네. 식물성 오일 중에요? 여기 식물성, 여기 답이 있어요. 이 안에 답이 있죠? 답이 있죠? 윗점인데, 윗점. 밀 오일이에요, 밀 오일이요. 윗점을 밀 오일이라고 그러죠. 저기 이제 비타민 E가 다량 들어있어가지고 천연 항산화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브랜딩을 할 때 유점 오일을 0.1% 정도 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오일이 오래 보존되죠. 항산화도 때문에. 그래서 이 성분을 보게 되면 이제 필수 지방산이라든지 리노레이크 애시드라든지 비타민 D, E, 레시틴 등이 들어있죠. 이렇게 식물성 오일에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이따 DIY를 할 때 명칭은 식물성 오일이지만 우리 아로마 테라피 입장에서는 캐리어 오일, 캐리어, 뺏기는 거 있죠. 캐리어는 뭔 전달하다. 그러니까 이 에센셜 오일을 피부에 잘 침투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전달하는 역할은 캐리어 오일. 또 이 베이스에 그대로 묻어 있는다고 해서 베이스 오일 혹은 픽스드 오일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캐리어 오일이라고 명칭을 많이 하죠. 들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지방산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했는데, 한번, 헬로, 하이, 자, 한번 읽어줘. 가자. 레몬다 오일, 레몬 오일, 주마리 오일, 베르가모 오일, 시저 우드 오일, 오렌지 오일, 유칼립투스 오일, 티트리 오렌지, 페퍼민트 오일, 프란킨 댄스 오일.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 오일 다 알고 계시죠? 예. 모르는 오일 있으시나요? 시더우드, 산목이, 편백류, 산목. 일본에 가면 산목 나무 많이 있죠? 산목이죠, 이제. 편백류인데, 프랑키센스는 이제 유향. 성경에 나오는 몰약, 유향을 때 유향 오일이에요. 그 유칼립투스하고 티트리는 이제 호주에서 나는 오일인데,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 굉장히 호흡기에 좋죠. 그래서. 페퍼민트는 바카 오일. 오렌지, 레몬은 아실 거고, 라벤더는 하도 흔하니까 이제 아는데, 이제 라벤더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이 브랜딩을 할 건데, 이 오일 중에 유일하게 브랜딩을 하지 않고 직접 바를 수 있는 오일이 있어요. 라벤더. 답을 볼게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또 티트리는 누구세요? 한 분이 다 하신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오렌지? 저기 선물 가면 뺏으세요. 제일 안전한 건 라벤더인데, 라벤더예요. 네. 하나 선물 드리세요. 라벤더는 잘 알고 쓰셔야 돼요. 라벤더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평지에 있는 키우는 건 라벤더가 아니에요. 라벤더는 이제 진정한 트루 라벤더는 해발 600m, 그러니까 2000피트.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 그라스 지방이라든지 일본 후라노 지방 가면 그 고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중간에 나온 걸 라반텐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한 400m 정도. 그리고 평지에서 자라는 게 200m 이하 자라는 게 라벤더 스파이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평지에서 보는 것은 다 이걸로 라벤더 스파이크죠. 또 이건 거의 이제 의료용이라든지 쓰지를 못해요, 이거. 성분 자체가 우리 시금치 섬수처럼 그 자라는 환경, 습도, 풍속에 따라서 성분이 틀려져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라벤더라고 해서 다 냄새만 난다고 해서 라벤더가 아니다. 그래서 이 고지에서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걸 키우는 데는 고성에 라벤더 밭이 있죠. 뭐 정읍에도 있긴 있는데 그 고성에서 이제 재배하시고 중류하신 분도 예전에 이제 경기도에서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죠. 저 강의 처음 들을 때 이분이 이제 중류하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오일을 중으로 안 팔아. 샵에 가보니까. 그래서 좀 실망을 했는데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센셜 오일에 중점을 둬서, 그러면 이제 항상 그 어떤 생명이라든지 물체가 탄생하기 위해서 이유가 있겠죠. 조물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식물이 첫 번째 강의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내는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다 이 들쥐, 토끼 이거 움직이잖아요. 근데 식물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조물주가 능력을 줬어요, 능력을.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방어하고 또 이제 번식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수단으로 이제 그러니까 넓게는 2차 대상이라 그러는데 세컨더리 메타볼라이트 하는데 이 중에 하나죠, 이제. 그래서 이제 방어라는 것은 이제 그 식물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은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죠. 메뚜기도 와서 뜯어먹고. 그래서 예를 들면 벽과식물 같은 경우에 메뚜기가 와서 이 벽과식물을 먹게 되면 그걸 먹은 메뚜기는 불임이 됩니다. 불임이. 얘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면 너는 내일은 못 낳을 거야. 경고를 주는 거죠. 그럼 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이제 번식하기 위해서 나비라든지 새라든지 벌이 에센셜 오일을 먹고 또 수정을 시키는 거죠. 다른 식물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나무 가지에 진드기가 딱 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식물은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귀찮아요. 근데 자기하고 평상시에 교우 관계가 밀접한 새라든지 새를 부르기 위해서 이 에센셜 오일을 공중에 탁 쏴요. 그 냄새를 맡고 그 곤충이라든지 새가 날라와서 이걸 처리해 주는 거예요. 상호 부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걸 에센셜 오일을 공급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항균 졸지 말고 졸고 있어. 이렇게 항균, 살균 작용을 하고 또 여기 없으니 불편하네. 넘어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이 유양 같은 프랑키센스 같은 건 상처가 나게 되면 자기가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그 찐을 이렇게 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요.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나중에 중류편에 나오겠지만 이제 중류를 하기 위해서는 꽃이라든지 잎, 가지, 줄기에서 다 이렇게 이제 그걸 넣어가지고 중류를 하게 되는데 중류하는 부분 중에서 수지를 레진이라고 해서 레진. 수지를 통해서 중류할 수 있는 오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힌트를 주자면 성경에 나오는 오일입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성당은. 그게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와이즈맨,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가져온 선물이 있어요. 세 가지 선물 중에 하나는 황금이고 두 가지 오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죠. 원약과 유약이죠. 우리가 이제 그걸 미르, 프랑키센스 그러는데 원약과 유약이 수지, 그러니까 이제 이 딱딱한 레진과 송진 같은 수지에서 오일을 추출해서 얻어내죠. 누가 어찌했을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기꺼이 치다가 걸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걸리기 쉽지 않아요. 넘어가시죠. 그러면 이제 약간 식물의 2차 대사물이라고 하는데 2차 대사물에는 이렇게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은
이 화학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까? 저는 이제 강의했었는데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가 있을까요? 식물이 에센셜 오일 말고 이체 대사물 말고요. 광합성 들어봤지? 광합성. 식물이 광합성 하면 뭐가 나와? 강의 몇 번 해야겠구만. 식물이 왜 인간에게 중요하죠? 산소를, 인간에게 소중한 산소를 공급하잖아요. 이렇게 이 이산화탄소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 들이마셔서 산소를 호흡하고 나쁜 뱉어내는 게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올려드린 물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고 물론 산소도 공급하지만 이런 2차 대사물도 공급을 하죠. 이게 없으면 불편하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2차 대사물 중에서는 이제 사포닌 아시죠? 글리코사이드, 알칼로이드, 니코틴을 아실 거고, 담배, 몰핀, 카페인, 안토시아닌은 뭐냐면 우리 식물의 색깔을 좌우하는 안토시아닌이죠.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 나옵니다. 이 과정 중에 다 포함되어 있죠. 알칼로이드, 플라보노이드 다 있는데 조물주가 짓궂은 게 딱 에센셜 오일만 지용성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그 특별한 뜻이 있겠죠, 반드시. 모든 물체는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용성 때문에 이 활용도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DIY로 바르는 오일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용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물이 위험에 빠졌을 때 공기 중에 내뿜는데 이게 수용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용성이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있고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죠. 물론 인체에 적용됐을 때도 지용성이기 때문에 이게 피부에 침투했을 때 이펙트가 오래 가고 또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모르면 이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진화를 생각하지 않았었죠. 진화. 인간 혼자 진화한 게 아니에요. 다 땅, 하늘, 식물, 동물. 그래서 같이 이볼루션 한 거예요. 이볼루션. 그러면서 서로를 닮아가죠. 그래서 몸속에 이 모든 봅시다. 이렇게 탄소, 질소, 수소 같은 것이 식물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가지고 있고 동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배우고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의 2차 대사물인 에센셜 오일을 우리 몸에 적용시켰을 때 식물이 자기를 치유하고 방어하고 했던 작용을 우리 몸에서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영어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조시는 분 계신가? 발음 좋으신 분. 오. 오. 어디 영어원 다녀? 영어학교 다녀서요. 다 이해하셨죠? 아, 대단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물이 이 감염이 됐을 때라든지 염증이 있을 때라든지 식물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적용시켰을 때 그 진화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가 쓰는 에센셜 오일은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라벤더를 바르든 레몬을 바르든 로즈마리를 바르든 일단 염증을 억제하는 게 있어요. 물론 강도 차이는 있고 의학적 특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바르면 염증을 가라앉는다. 물론 이제 항박테리아, 항진균, 곰팡이, 항바이러스 그 액션이 있는 건 오일은 따로 있어요. 자, 넘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식물과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일을 섭취했을 때, 발랐을 때 우리 이걸 해독할 수 있는 간 해독 효소도 똑같이 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박 전에는 이렇게 하나였던 게 이렇게 많이 발전했죠. 이게 간 해독 효소예요, 이게. 같이 진화를 하는 거죠. 인간이 잘나서 AI하고 또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식물, 동물, 공존해서 오는 거니까. 심지어 바이러스, 곰팡이 다 같이. 그걸 이해해야지 이제 이 아로마 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더 깊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에센셜 오일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SBS에 나온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생활경제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많은데 맞춤형 힐링법에 대해서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약 6,000년 전 고대 이집트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해온 아로마. 허브의 꽃과 잎에서 추출한 아로마로 질병을 치료하는 테라피는 현대로 와선 유럽에서 보다 활성화됐는데요. 특히 프랑스의 경우엔 아로마 테라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약 1,500명. 보스턴 대학 연구에 의하면 페퍼민트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지수가 블루베리에 비해 약 15배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텃밭일도 혼자 척척 해내는 임향숙 씨. 계단을 무리 없이 오르고 집안일도 해내는 모습에서 파킨슨병으로 고통스러웠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앉아있질 못했었어요. 누구하고 대인관계를 하면 막 손하고 다리가 떨려가지고. 뭐 설거지 하다도 넘어지니까 중심이라서. 답은 자연에 있었습니다. 체질에 따라 다양한 아로마를 섞은 오일을 활용해 왔다는데요. 파킨슨병은 스트레스, 약품, 외상 등으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을 입어 도파민 분비량이 적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복용하였을 때 손상당한 뇌세포를 재생시켜 도파민의 분비량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약품들은 혈뇌간물, 즉 뇌의 혈관계에서 뇌의 신경계로 독성 물질이 유입되지 못하게 막는 방어벽을 통과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 아로마 의학에서 사용하는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그 화학 성분 중 세스키터펜, 즉 C15H24의 분자 구조를 가진 물질들은 쉽게 이 혈내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오일을 병합 사용했을 때 뇌 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훌륭한 치료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점. 이 먹는 아로마는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 어떻게 얻어내는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주로 과일류를 빼고는 수증기 증류법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 식물을 넣고 가열을 시키면 여기 하는 게 이제 시켜서 수증기하고 에센셜 오일이 나오는데 이걸 침전시켜서 나오게 되면 위에 뜨는 게 에센셜 오일, 밑에 가라앉는 게 플로랄 워터, 즉 아로마 워터 내지는 하이드로라트로 하고 있죠. 이게 얻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로마 워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증류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이 얻어지는가 증류기 때문에 증류하는 대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라벤더 예를 들면
200kg 정도를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했을 때 1kg. 그리고 장미, 로즈 오토 같은 경우는 꽃만 200kg 했을 때 1kg 정도. 아주 이제 고농축으로 나오는 거죠. 한번 봅시다. 근데 과일류는 이렇게 이제 제일, 과일 껍질의 제일 바깥 부분, 아우터로에 의해서 압착에 의해서 얻어내고 있죠. 여기서 이제 하이드로라트, 그러니까 아로마 오토에 대해서 언급하겠는데, 아로마 오토는 이제 증류를 했을 때 밑에 뜨는, 위에 뜨는 게 에센셜 오일, 밑에 가라앉는 게 아로마 오토라고 했는데, 저희 이제 아로마 어학에서는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들 토너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이건 명칭이 라벤더 아로마 오토 할지라도 라벤더하고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 성분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에센셜 오일이 가지고 있는 CH,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의 가장 기본 성분은 터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구조가 COH8인데 CH 구조가 없어요. 대신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에스테르 성분이 있어가지고 효능은 에센셜 오일보다 약하지만은 항염증이라든지 항박테리아, 이 항진균, 진정, 진통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얘들 만 6세, 7세 이하는 에센셜 오일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들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또 면역 증진에는 이 아로마 오토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아로마 오토를 사용해서 이 개선된 증례를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SBS 청기누소를 통해서 나오는. 올해 6살이 된 한결이. 어딜 가나 밝은 아이지만 엄마는 한결이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한다. 성장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딘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검진을 해보니까 키가 100명 중에 15번째 앞에서, 그리고 몸무게도 100명 중에 19번째로 많이 작은 편이었었어요. 또래 아이들에 비해 유독 작은 키와 몸무게 때문인데 5살 남자의 평균은 107cm, 몸무게는 17kg 정도인데 한결이는 100cm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계절별로 한약도 지어서 먹고, 그리고 몸에 좋던 홍삼도 조금 길게 먹었었어요. 홍삼도 먹었었고, 근데 크게 개선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려 있다 보면 한참 어린 동생처럼 보였다는 한결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한결이 제일 완쾌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뭐예요? 병원에서는 한결이가 알레르기성 비염이 조금 심한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염으로 인해 성장이 늦었다는 한결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비염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코로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잠을 푹 못 자게 되고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저하되기 때문에 이제 성장에 저하가 와서 키와 몸무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을 방해하는 비염이 치료되자 키도 훌쩍 자랐다고 한다. 지난달에 소아과에 한번 갔었는데 그때 키가 한 107cm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거의 한 9cm가량 큰 것 같아요. 네. 한결이는 어떻게 비염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을까? 맛있어요? 제 먹은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한 달 지난 다음부터는 콧물이 많이 줄더라고요. 크게 감기를 앓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는 정도로 올 겨울을 무난하게 지나갔어요. 먹은 지 3개월 만에 비염은 물론 독감도 피해가게 해줬다는 이 액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게 한결이 감기도 낫게 해주고 면역력도 키워준 아로마 워터입니다. 아로마 워터? 아로마 요법은 항양성 식물로부터 추출한 정유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인데 특히 프랑스에서는 약 대신 아로마 오일을 처방하는 약국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치료라고 한다. 그런데 약으로도 치료가 어려운 비염. 어떻게 아로마 오일로 괜찮아진다는 것일까?
이 아로마 오일을 통해서 이제 각각 기능에 따라서 비염이나 중농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페퍼민트의 그 화학 성분 중에 백혈구를 증가시키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합쳐져서 이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활성산소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질환이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페퍼민트 오일이 항산화 굉장히 지금이 훨씬 좋으세요. 쑥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아로마 워터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다음 시간에 할 강의는 이제 이 아로마 스프레이에 대해서 할 건데, 이것도 이제 DIY로 할 거예요. 이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아로마 테라피라는 말은 그 1928년도에 이제 르네 모리스 가트포스 프랑스 화학자가 처음 쓰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아로마를 시작하게 된 것도 자기가 입은 화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상. 이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하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옆에 있는 이 사람 두 번의 우연을 거친 거죠. 한 번은 우연히 화상을 당한 거고 한 번은 또 우연히 라벤더통에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게 재생이 되고 좋아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무 약을 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해서 이게 굉장히 전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 하나 줄래요? 그 제 위에 책, 윗책.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이거 아니다. 장갑 같다. 그건 장발의 책이고. 오케이, 그거 주세요. 잘못 갖고 왔어. 됐어, 잘못 갖고 왔지. 그래서 이제 저서를 발견해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도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아로마를 하신 분들은 장발레 박사라고, 이분인데 이제 이게 이분이 친 책이죠. 책인데, 외과 의사인데 이분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의사들이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바르는 오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문헌에는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국 병원에서 이 에센셜 오일 발라가지고 좋아지게 한 그 임상 케이스를 제가 따왔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병원의 닥터 보우덴이라고, 이 사람이 여기 다리가 앰퓨테이션 절단을 했는데 또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항생제를 쓰고 안 나아. 그래서 자기가 공부한 이 유칼립투스 오일을 가지고 드레싱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이제 4케이스를 했는데 좋아졌더라. 그 다음에는 이 환자도 마찬가지 절단을 했지만 그 말단 부위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안 나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자르자 또. 근데 이제 딸이 또 아로마를 공부해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티트리 오일로 10% 티트리로 해서 호박씨 오일하고 섞어가지고 드레싱을 했는데 5개월 후에는 다 좋아졌어요. 수술하지 않고도. 실제로 병원서 상처에 있으면 잘라내고 도려내고 하지만 이 바르는 오일만 잘 활용해도 그런 험한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거의 좋아질 수 있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쓴다면. 그래서 그 초기 단계를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임상에 보면 습진, 무좀, 그다음에 여기 화상, 광독성 피부염, 이게 되게 안 낫는 지루성 피부염. 이건 구강 상처인 듯한 이렇게 남는 거고, 또 이제 방사선 쬐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남게 돼요. 구강암인데 이분은 온갖 병을 다 돌아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안 되지. 이분은 발라가지고 이제 좋아진 제 케이스인데, 저 처음 왔을 때 부인, 딸 2명 와가지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못 드시니까 먹겠어요, 이게? 쓰리고 아파서. 근데 바르기만 해도 병원에 내원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오시라 그랬죠. 그랬더니 좋아진 케이스죠. 이게 보람이죠, 이제.
약 먹지 않고도. 이분도 이제 당뇨 합병증 환자분이신데, 아이고. 뭐 보면은 여기가 지금 한쪽은 잘랐고, 여기 구멍이 나고 또 병원선 절단을 하자고 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소개를 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여기는 발라가지고 이렇게 살이 차올랐고, 또 이제 먹고 바르고, 그래서 이제 좋아진 케이스죠. 그 여성들의 노망 기미. 기미는 이제 쓰는 오일이 아주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가 가기 때문에 그냥 슬라이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아토피 있고, 건선, 백반증을 보여드렸는데, 그럼, 자, 이제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아토피, 건선, 백반증이 가지는 특징이 뭘까요? 이거 피부질환일까요? 전신질환일까요? 그래. 어떤 전신질환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병변이 있다고 해서 다 피부질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백반증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일반 병원에서는 광선 치료한다고 태워요. 여기만 푸시 안 나간다고. 이게 손이 기스가 난 게 아니잖아. 태워. 광선 치료한다고 꺼멓게. 안 되지. 그러면 여기는 어떨 거야? 막 얼굴이 온몸이 그래가지고 여름에도 머플러 쓰고 다니시고, 진짜 이게 그 외형이 나타나는 게 엄청나게 심적 스트레스 고문이에요. 아토피도 마찬가지. 아토피도 학생들이 보면 얼굴 피부에 해가지고, 물론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되지. 근데 이것은 아까 어떤 질환이라고요? 전신. 어떤 전신 질환? 전신. 좀 의학적인 표현인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가면이에요, 자가면이요. 이게 예를 들면 자가면이 오토 이뮨 디시즈라고 하는데, 류마티스 같은 거, 류마티스. 관절 오면 류마티스, 장이 오면 크론병, 장이 썩는, 또 이제 이 척추에 오면 강직성 척추염, 눈에 오면 쉐그ren병, 입에 오면 베체트병. 근데 일반 병원에서는 이런 분들한테 이제 항암제라든지 면역 억제제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면 또 그 약으로 해서 또 부작용이 와.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이제 먹여서만 치료를 한 거죠. 대치동 하는 아주머니인데, 이분은 외출을 못 해요. 얼굴까지 와가지고 손만 찍었는데,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여름에도 이렇게 딱 복면가왕 되는 거야.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런 분들은 이제 먹어서 하면 안에 면역계가 조절이 되면 자연 2차적으로 좋아져요. 피부는. 그러니까 질환이라는 것은 원인을 파악하면 2차적이면 좋아진다. 안타깝죠. 면역계 질환은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내도 필요하고, 비용도 들고. 바르는 건 사실 간단한데, 습진 같은 건 간단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놓치고 간 퀴즈가 있는데, 그러면 피부 질환이 다 오래됐을 때는 결국 어떤 균이 남을까요? 앞으로 슬라이더 돌려. 지금 땡큐 할 때 아니고, 앞으로. 지루성 피부에 나왔어요. 그 머리에 해서가지고 막 찐득거리고 막 안 낫는 노인분들이 많이 그 지루성 피부가 있어요. 되게 안 낫죠? 그럼 이제 온갖 뭐 지루성이니까 뭐 약도 먹고 바르기도 하고 하는데 안 낫죠. 왜 안 낫느냐? 근데 이제 아로마학에서는 브랜딩을 잘 바르면 좋아져요. 이렇게. 그래서 피부질환은 피부과 의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바를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
그러면 가렵다, 아토피다 하면 스테로이드, 바이러스 뭐 하면 항바이러스제, 염증이 있다, 뭐 세균 감염이다 하면 항생제. 그래서 피부질환은 오래되고 침착이 됐을 때 축축할수록 생기는 제일 나중에는 곰팡이, 곰팡이. 다 곰팡이 질환이에요. 곰팡이를 무좀치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피부과 움직임을 보면 조금 공부한 의사들은 진균제를 써요, 여기다. 진균제를. 아주 뭐, 진균제 많죠, 무좀이 바르는 그걸.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냥 오래 바를수록 내성이 생기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오일이 배치되어 있지만 저희가 쓰는 오일 중에서는 이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진균 역할을 하는, 동시에 하는 오일이 훌륭한 오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화학적으로 해서 좀 졸리시겠지만, 안 졸려? 아까 이제 화학 에센셜 오일의 가장 기본 성분은 터펜이라고 했어요, 터펜. 여기에 산소 화합물이 붙게 되면 이제, 알코올기, 페놀기, 에스테르, 케톤기, 알데히드기 이렇게 많이 나눠지죠. 이 중에서도 페놀기가 들어간 건 그런 에센셜 오일은 세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해요.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항진균. 이제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오레가노, 클로브, 버드, 시나몬 계피입니다. 타임 백리향만 하는 거. 이것도 이제 티몰 타입이 있어요. 이 오일들은 여기 다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강의 끝나면 무좀이 심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시면 돼요.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이 오일들에는 유제놀, 카바콜 해가지고 페놀 성분이 페놀. 우리가 그 폐기물 페놀이 아니고 이것은 동시작용이 항,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근데 이거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쓰면 동시에 항상 상처를 입고 염증이 생겼을 때 박테리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있고 진균도 있어요. 동시에 잡게 되죠. 근데 오일이 굉장히 강하죠. 좀 이따 냄새 맡아보시고 향 맡아보시고 하면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그 화학적 특성을 잘 아시게 되면 오일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진균 이거예요. 나머지 뭐 재생 이것은 뭐 라벤더 티트리 바르면 되는 거고 제라늄 바르면 되는 거고. 화상이 저는 화상 환자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 왜 그렇게 껍질을 벗겨놓고 그러냐고. 바르고 먹으면 싹 재생이 되는데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재생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디제너레이션. 근데 이건 이 오일을 쓰고 바르고 했을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우리가 새집에 이사 가면 뭐래요? 청소를 하죠. 이 병든 세포가 클린싱이 돼야 돼. 소독 깨끗해야지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일을 쓰게 되면 그 동시에 순차적으로 알아서 해요. 일단 독소를 제거하고 청소하고 그런 다음에 세사를 조단하고 그걸 빠르게 하죠. 그 이제 오일을 잘 병합해서 쓰게 되면 이렇게 훌륭한 특징을 가질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실 마음이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저는 이제 고생을 많이 20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방법을 알죠. 그래서 이제 저를 교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르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집에서 오일을 최상 오일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저는 그 만드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뭐가 필요한가, 습진이다, 아니면 애가 상처났을 때 화상이다 할 때 그걸 적으셔가지고 이 노론에 대해 가지고 2가지씩 만들 거예요. 그러면 오일을 이렇게 드릴 때니까 직접 브랜드를 해서 만드시면 돼요. 글로브 이거 글로브거든? 트리가 안 보이네. 그 다음에 제라늄은요? 제라늄은 여기 있어요. 제라늄은 여기 있습니다. 놀랐어? 처음 읽나? 제라늄도 이거를 많이 편들면 얘네들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 개로 하시나 여기서 동남아면 좀 들어서 얼굴 발라도 돼, 얼굴 발라도. 찍었어. 다 걸렸어. 얼굴 발라도 된다고. 그러라고. 레몬. 라벤더 했어. 레몬 어디 갔지? 뭔지 알지? 자, 물용 나는 같은 모습. 선생님 그렇게 되니까 양이 엄청나요. 네, 이제 하셨으면 이제 다른 안 하는 거 하시면 돼요. 아직 이 롤론 잊지 마세요. 이런 거 하시면 자기 소개할 시간 좀 드릴까요? 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인연인데 인사도 하시고 서로 뭐 인사도 하시고 연주도 알아야 되고 조금 다들 아름답습니다. 일단 아름다움에 그렇지는 못하겠습니다. 네,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래도 최고의 연장자이신 저기 막내 누구예요? 막내 여기 막내. 저만인가요? 네, 막내부터 인사해야 되니까. 이제 농담이고 우리 최고 연장자이신 우리 사모님께도 먼저 인사드릴게요. 인사 좀 해주시죠. 인사드립니다. 이름은 김정혜입니다. 네, 예쁩니다. 다음 돌아가면서 할게요. 돌아가면서 저쪽으로. 아니 우리 시계 방향 별로 안 좋아해. 안녕하세요. 김아연입니다. 나이는 7살이고요.
항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건보호자 다니고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이고요. 나이가 나이 말씀 안 하셨죠? 40 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희고요. 나이는 뭐 그냥 좋은 나이예요. 좋은 나이. 네, 커피숍 작게 운영하고 있고요. 네, 와서 지금 몇 주째, 지금 3번 와서 지금 강의 듣는데 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래갖고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의술입니다. 5학년 5반이고요. 앞으로 종종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서 불만이 하십니다. 안 들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 연구자고요. 처음에 강의하시던 참여하셨는데요. 비누도 너무 좋고 이런 기회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승희입니다. 네, 디자인 하고요. 그런데 좀 안녕하세요. 저는 윤들입니다. 나이 10살이죠. 감사합니다. 저희 막내인데요. 저희 몇 분이 지금 15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제일 여기 이제 아로마 조금 좀 얌전해질 수 있는 그걸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처음 와봤는데 정말 너무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요. 생각이 들고 되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학생이고요. 플러스 플러스하고 저희 좀 목표를 하셔서 좋은 분들 안녕하세요. 아로마 팀장입니다. 여기 저희 이틀에 한 번씩 걸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잡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퇴직하고 있는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식입니다. 아로마의 청소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에요. 아주 이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빠도 단지에 살아요. 진짜 끝났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선이라고 하고요. 40대 말반. 그리고 원장님의 사모님 짝지.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선입니다. 우리 원장님도 무슨 예분인데 강사님 오셨어요? 제가 요즘 많은 얘기를 하면 야, 오늘 그 소개를 다 보셨고요. 원장님, 오늘 우리 원장님의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장님 밑에서는 팀장님 옆에서는 실장님이고요. 이렇게 유명한 원장님 밑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고요. 열심히 앞으로 잘 도와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와주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를 다 하셨으니까 일단 우리 원장님 명단을 드려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우리 김기창 오늘 사진 찍을 사진 작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고 김기창 우리 친구 말씀 좀 듣고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원장님 옆에서 잘 포필해서 잘 헤쳐나가려고 하는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것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마무리 받죠.
경기 후보라든지 뭐 보면 여러분들 다음 강의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네! 다음 강의는 제가 토크를 알려드릴게요. 스프레이인데 흔히 이제 아로마 스프레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스프레이라고 해서 다 스프레이가 아니다. 스프레이. 스프레이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모든 아시겠지만 모든 아로마 스프레이는 오일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오일에 물을 타겠죠? 그럼 제일 문제가 뭐냐? 노즐 빠져나오는 문제예요. 오일 정성 때문에 용해제를 타지 않으면 막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거의 100%가 저희 오일만 빼놓고 용해제로서 뭘 쓰냐면 쉬워볼 텐데 에탄올 써요. 에탄올을 썼을 때는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지 물론 공기 중에 그렇더라도 이게 얼굴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탄올이 닿게 돼요. 또 이게 코에 닿게 돼요. 입에 닿게 돼요. 건조해지구나. 강아지 지듯이 할 수가 없어요. 따갑고 알렸어. 코를 뿌린다. 코 장렬감이 알려. 이거 한번 뿌려보실래요? 에탄올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거의 세계적 어느 제품도 에탄올을 쓰게 되는데 이 여기에는 저희가 품에서 현동한 천연 영양제가 들어요. 이게 이제 자랑은 잘해볼게요. 모든 유명한 그 전용품들은 에디슨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다 품에 현동호에서 그 제품을 나왔어요. 저도 이제 책을 쓰다가 아주 줄여서 쳤는데 책 위에 용해제 영어로 한 세 글자가 있어요. 우리 흔히 아는 건데 제가 한 1, 2년 연구해가지고 천연 영양제 때문에 여기에 그걸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을 더 하자면 세계적으로 먹는 제품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환자들한테 이제 집으로 가면서 처방 판매를 하는 거죠. 크게 끊을 수 있고 제가 이거 하면 환자들이 보세요. 위험을 쓸 수 있고 구강호도 리스크를 쓸 수 있고 샤워로나 리스크를 써요. 그 시간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프레이 용도에 따라서 오일을 레몬 같은 거 들어가서 다 섞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물론 이것에 소금 맛이 있어요. 이게 흙을 가져가셔서 용해제는 밝게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항상 모방에 이 스프레이는 현실이 일반 의약품은 그것도 오래 뿌리게 되면 일주일 이상 뿌리게 되면 리바운드가 가지고 양육성 효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이 스프레이는 다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는 처음에는 깜빡이에요. 근데 뿌릴수록 이게 속 점막이 열려서 튀어나가고 스테로이드는 오래 쓰기 밀리겠죠. 그건 한계점이 있어요. 이게 잘 활용이 되면 세계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로 장면을 나중에 찾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만드니까 시간을 이제 정해서 공개를 해드릴게요.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전에 있으신 분 가습기에 넣었어요. 가습기 설비도 있습니다. 이것도 농도가 있어요. 그리고 세게 하면 좋은 게 아니고 세게 하면 막 코가 그걸 닿고 농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로망, 기미, 잡지
주름. 근데 이것 좀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노조라든지 내놀이라든지 이렇게 쓰기 때문에 고가요. 그래서 부담이 많아. 원하시면 하고,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고. 그래서 이건 참 하기가 싫어요. 이렇게 대중기획이 저는 가능한데, 그게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중요성 오일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오일에 대한 설명이 그러면 이게 이제 다 만드셨죠? 네. 그럼 이제 여배우는 잘 아시죠? 페퍼민트도 아시나요? 이제 의학적인 설명이었지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페퍼민트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발랐을 때는 했을 때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파스 여기 멘톨이라는 화학성분인데 껌 보시면 멘톨 되어 있죠. 껌을 씹으면 어떤 효과가 나요? 소화가 되죠. 파스는 이제 근육통이라든지 그래서 상처를 입었을 때는 처음에는 차게줘야 아주 따뜻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페퍼민트 지금 근육통에 쓰게 되는데 오래된 근육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해주고 흡수으로 다치면서 차게 해줘요. 쿨링과 웜이 덥게 해주기도 하고 몸 컨디션에 따라 이게 알아서 조절을 해주거든요. 이게 주파수인데 이 기능이 페퍼민트 소화해서 같이 안 쓰고 있는데 시중에 가스 같은 것도 왼쪽 같은 것만 밑으로 놓고 들어갔고 오늘 자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좀 훨씬 레몬그라스 이건 레몬이 아니고 그라스 풀이에요. 풀. 이것은 근육적인 거야. 근육 인대. 이렇게 뛰어서 본 사람들도 이런 조합을 받는데 미사일이 좋아. 운동선수들이 사실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 운동선수들은 다 옵션이 묶여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오고 싶으면 몰라. 옵션 제가 대치동 있을 때 최대선들 90명 강의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이 많아요. 근데 뭐다 그냥 못 가요. 지정병.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하면 선수들 부상 나고 그렇게 제어를 엄청나게 효과가 되거든요. 먹고 가져가면 그걸 못해. 한국은 모든 자체가 옵션을 묶여 있어. 이것만 활용해도 진짜 제한이 편리돼요. 레몬그라스는 이게 우리가 이제 갑상선을 쓰고 그러지만 근육통에는 그거가 물론 페퍼민트라는 다른 거 효과가 있지만 인대 쪽 그 로즈마리도 나오고 이제 로즈마리도 이제 좀 질문이 있겠지만 우리 그 시금치 보면 설명 잘한 시금치 뭐라 그래요? 시금치하고 일반 시금치가 뭐가 다를까요? 기후라든지 습도라든지 지역에 따라 로즈마리 이걸 표목해야 돼요. 로즈마리도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로즈마리 이제 시네올이 있고 로즈마리 템퍼가 있고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있어요. 이것도 선수처럼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해당 환경, 습도, 온도, 온도에 따라서 성분이 있어요. 로즈마리가 보지만 할 때는 이제 로즈마리 시네올이 CT 시네올 CT 템퍼 CT 버거너 근육도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호흡기에 쓰는 건 시네올 유칼립투스 같은 건데 일제파를 시네올이라고 항히스탄에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유칼립투스는 아시겠지만 누가 먹고 산다? 호주에 탱고 콜라가 알것을 안 먹어요. 좀 오래된 이름이거든요. 이게 너무
알고 이런 거 이게 그런 사람들 그리고 트레이닝 이게 이걸 여기 저희 분들이 이제 한국 시스템 두분이 모두마다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렵고 이게 똑같은 취향에 따라서 이유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사람도 그렇죠. 무한사니까 평사니까 누구 친구를 만나느냐 주위에 그 사람들 말투도 들려주고 예의도 들려주고 습관도 들려주고 습관이 아무도 다 인격이 되고 인격이 되다 보면 인생이 되고 이걸 공부하고 자연을 알게 되고 인생 조선을 인간은 진짜 이게 하찮구나 수는 오해지니까 그리고 스트리는 많이 들어오고 스트리 역시 호주에서 나는데 강사선에 강한 강사선 수많은 사람들이 스트리를 들어오고 가는 강사선 나는데 클로브 보드가 나오는데 클로브는 정량감을 그냥 미국과 인생이 미국 강화를 위해 이게 제일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항사가 되고 있는데 항사가 뭐냐면 산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연기에 취재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신수게 그게 이제 나중에 그 어디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누구들 같은 지수를 따지면 2천 되면 이건 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든지 장기라든지 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걸 흩어쓰게 되면 여기 오래가죠. 항상 계란은 나중에 재생이 포시했죠. 이렇게 라면과 계란을 요즘 재생을 시켜요. 그쪽은 멀티폴즈는 분실해요. 공부하시면 재밌어요. 어렵게 감독이 되면 되니까. 기회 있으시면 이제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는 기회로 이제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도 많이 찾았잖아요. 잘 찾으셨죠?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틀리만 전에 처음이 아니고 찾아야 돼요. 저도 진짜 많이 찾았어요. 이거 똑같은 전하고 싶은데 이런 기회를 받게 돼서 되게 감사한데 화면에 잘 쓰시고 지나가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이메일도 있고 내가 몇 개를 만드는지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요. 비싼 오일을 쓰게 되면 부담이 노조라는 생각만 말씀드리잖아. 2,000kg 홈만 주면 6kg 그리고 레논이라고 하잖아요. 오렌지에서 세 가지 오일이 나오는데 오렌지 하나는 오렌지 껍질에서 나오는 오렌지 오일, 누가 또 오렌지라고 하는 건 하나는 푸티그레인, 푸티그레인.
이게 이제 과일에서 나온 게 오렌지, 입이랑 줄기에서 나온 흑기들의 포스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나오는 거지. 저희 병원에 오시면 비싸. 그래서 비행기가